사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항상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내 현실과는 동떨어진 목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반성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성의 여정을 설명하기 위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발전시킨 개념, 즉 부자의 그릇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사토 이즈이의 통찰력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제 나름의 생각을 더한 개념입니다. 이를 좀 더 개인적인 시각에서 함께 탐구해 봅시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 말을 자랑하거나 농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현실입니다. 저는 문자 그대로 빈털터리입니다. 물론 아직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3억 원 가까이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카운트할 수 있을까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이제는 숨을 쉬기 위해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내면 깊숙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침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겪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운이 좋았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후 이어진 불운의 연속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희망을 잃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었고 저는 길을 헤매며 걷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동전 몇 개를 찾았고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음료 한 잔을 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판기로 가서 동전을 넣고 우유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얗고 풍성한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그의 자세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거의 위험 있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2,000원을 더 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그는 단순히 따뜻한 음료 한 잔 마셔. 너에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돈을 받고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지했습니다. 정말로 그 돈을 그렇게 쓸 거니?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나는 혼란스럽고 부끄러웠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차분한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치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돈을 주었으면서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문제 삼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그에게 약간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라고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숙이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내가 인생이 엉망이 됐으면서도 왜 그런지 아직 모른다는 거지. 그의 말은 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는 낯선 사람이 와서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는 그곳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이번에는 조금 더 존경심을 담아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왜 실패했는지 알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무모하게 쓰고 있기 때문이야. 너는 오로지 현재만 살고 있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는 간단한 예를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너가 슈퍼마켓까지 3분만 더 걸어갔다면 같은 차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는 편리함을 선택했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재정을 파괴해 작은 낭비가 쌓이면서 말이야. 나는 그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실패한 이유가 일상 속에서 내리는 이런 작은 결정들 때문일까? 더 생각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돈을 빠르게 썼습니다.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돈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미래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그 노인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려고 해. 하지만 진실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결코 공을 맞출 수 없다는 거야. 재정적 성공은 실수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며 시도할수록 성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 그는 간단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250개의 티켓이 있는 복권을 상상해봐. 그중 하나만이 대상을 주는 티켓이지. 너가 한 번에 전부를 사면 손해볼 수 있겠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도전하면 언젠가는 내 운이 바뀔 거야. 그 말이 나에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실패할까봐 두려워 위험을 피했지만 그 두려움이 나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돈에 대한 내 생각을 완전히 바꾼 말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없다는 거야.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왜냐하면 진정한 위험은 정체에 있거든. 이 말을 듣고 나는 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돈이나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재정에 대해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가 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노인과의 대화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